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주말 내내 예산안 협상을 벌였지만 쟁점 예산을 놓고서 여전히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가 역시 가장 큰 변수인데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발의로 직행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특수본 소식도 오늘 많이 있는데요. 유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대회 우승팀 맞추기. 자신 있는 사람부터 손 번쩍 들고. 저는 브라질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브라질. 왜냐하면 여기 지금 카타르가 덥잖아요. 네. 근데 브라질 선수들이 철인삼종 선수들도 더운 나라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뭐 한국 가죠. 한국. 감독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감독님 의견.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예측은 안 하는데 예측 잘 일단 안 하시는데. 동국이 한국이라고 그랬죠. 네. 저는 대한민국이 일단 우승했으면 좋겠죠. 대한민국이 16강을 넘어서 우승하길 바라면서 박수 한번 치고 카타르 즐기고 가죠. 네, 뭉쳐야 산다 팀의 승부 예측, 허민호 선수가 브라질 예측을 했는데 이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기 전에 녹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승 후보인 피파 랭킹 1위의 브라질, 이제 약 10시간 반쯤 뒤면 우리와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요. 정회원 여러분들도 또 다정회도 온통 관심이 월드컵에 이렇게 쏠려 있으시죠. 9%의 확률을 뚫은 마치 기적 같았던 바로 이 장면처럼요. 내일 새벽에 또다시 기적이 찾아와 주기를 응원해 봅니다. 축구는 우리 선수들에게 맡기고요. 저는 또 제 할 일을 해야 하니까요. 오늘도 국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여야가 막바지 협상 중인 내년 예산안 얘긴데요. 여야는 주말인 어제도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 2+2 예산안 협상에 나섰지만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합의 지연의 책임은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 정부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 제출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이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윤석열 정부의 첫 해 나라 살림살이 가계부가 민주당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윤심만 바라보며 끝내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민주당은 정기 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네, 주말 동안 여야는 1조 1,800억 감액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서 약 6조 원 정도를 추가 감액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집니다. 예산안 심사, 일단 감액 심사를 한 후에 증액 심사를 하죠. 아직은 갈 길이 먼 셈인데요. 막바지 협상의 쟁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과 경찰과 검찰 등의 운영비를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종부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들에 대해서도 의견 차가 있습니다. 청년 원가주택 분양사업과 역세권주택 분양사업의 전액삭감, 검찰, 경찰, 감사원의 운영비의 전액삭감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서 말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예산, 용산공원 개방 예산,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예산, 그리고 청와대 개방 예산 등이 남았습니다.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여야 2+2 협상은 오늘 오후에도 이어졌는데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합의에 진전이 없으면 내일부터는 이렇게 원내대표 간의 단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예산안 협상의 가장 큰 쟁점, 사실은 이 예산안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이상민 행정부 장관의 거취 문제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정기국회 막바지인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하겠다 예고를 했죠. 국민의힘은 일단 예산안 먼저 처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지만요.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이른 2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을 잡아야 한다는 거고요.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여야, 서로 이재명 당대표 방탄이냐,
이상민 장관 방탄이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 시한이 끝나면 12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연말까지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정쟁을 이어갈 심산입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입니까? 그분 살리기입니까? 네, 여기에서 민주당이 추가로 내민 압박 카드가 바로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지난 2일에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후에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정기국회 내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이 단계론적 접근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해임 건의안부터 처리하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마저도 거부했을 때에는 탄핵하도록 한다 이런 거였는데 해임 건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탄핵 소추안으로 바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죠. 그보다 강제력이 있는 탄핵 소추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국회 파행 뻔한 얘기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기국회 기간 내에 혹은 직후에 예산안 처리가 이렇게 마무리됐던 과거 사례와는 달리 올해 역대급 늦은 예산안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해임 건의안이나 이 순서도 원래 국정조사 후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12월 8, 9일에 그런 걸 들고 나오면 모두가 섞여서 파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장관 거취 문제의 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죠.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날 윤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주 원내대표가 먼저 요청한 만남이었다라고 합니다. 당무 불개입 원칙을 가진 대통령이지만 현안에 대한 의중이 뭔지 궁금했던 듯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먼저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2일까지는 예산안이 통과 안 될 것 같고요. 정부 제출 법안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각종 법안들 이런 것들 처리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드린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지난 한 달간의 경찰 특수본의 수사, 그 경과가 오늘 시험대에 오릅니다. 특수본이 영장을 신청한 경찰 4명이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당일 현장 책임자인 이인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그리고 사전의 위험을 경고한 헬로윈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김진호 용산서 정보과장입니다. 상임 인정하시나요?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족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혐의 인정하시나요? 유가족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일선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관세방에서 지시하셨나요? 네, 모두 오늘 이렇게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특수본은 당일 현장을 지휘했던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지휘했던 최 서장에게 수사로 책임을 묻는 것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박희영 구청장의 경우에는요. 경찰 특수본 관계자가 말하기를 이 주최자가 있든 없든 안전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지자체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직후에 행정당국은 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해서 공문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해석과는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의 경우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한 네, 특수본은 참사 당일에 지하철 이태원역 무정차 지시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서울교통공사 동묘 영업소장을 추가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의 당사자, 희생자 유가족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대목이 새롭게 드러났죠. 장례 첫날 찾아온 검사가 마약 검사 등을 위한 부검을 요청했다. 이런 증언이 나온 겁니다.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광주 등 여러 곳의 유가족들에게 같은 제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선회하자면,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하자면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참사가 무엇 때문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서였을까요? 직접 현장을 찾아서 봐도 상상을 하기 어려울 만큼 전례가 없는 일이긴 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많이 들었다가 여기에 이놈 얼마나 있었길래 여기서 몇십 년이 빠져나가는 저쪽 최실자 바닥에 거기서부터 5.7m 안에서 사망자가 다 나왔습니다. 어디 쌓여나요? 저쪽 바닥에 노란색 앞산? 아까 거기 가니까 류진탕이 몇개 있어요. 하지만 마약 검사를 해보자는 것, 희생자들에게는 책임이 없었는지 따져보자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그야말로 유가족들을 2번 죽이는 일인데요. 매해 있었던 축제에 대해서 참사 전 예방도 못했고 112, 119 신고가 쏟아졌지만 현장 대응도 윗선 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대검찰청은 이 오늘 마약 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을 마약 사범으로 몰고 싶었던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희생자들을 마약 사범으로 몰아 부검을 하자는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검찰이며 경찰입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 있는 유족들에게 사람의 도리도 저버리라는 폐륜 정권,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네, 예산안도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도 국회에서는 공전이 거듭되는 모습인데요. 본회의가 예정된 8일 혹은 9일 전에 여야 협상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산안 협상 여전히 팽팽,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민주당 이상민 방탄.